있지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옛말이 있듯이 여성 스스로의 권리도 찾고 남편의 외도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본인의 우울함에서도 벗어나는 첫 번째가 부부간의 섹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이 되었든 연애를 하는 남녀간이 되었든 섹스란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생동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넓게 봐서는 하는 일도 잘 되게 하는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섹스에서 일방적인 서비스란 있을 수가 없지요. 아내의 적극적인 행동이 남편에게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섹스리스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겠죠. 성교육의 기본은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는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성문화를 가르칠 수가 있죠. 그 자체가 훌륭한 롤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훗날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줄 때 부부의 성생활도 원만하다는 사실이겠죠. 이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에 따라서 목숨을 걸기 때문이죠. 아내의 칭찬 한마디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돼서 섹스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칭찬만이 대수는 아니겠죠. 아내가 섹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남편에게 힘을 불어넣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분위기 있는 옷을 입고 남편을 맞이하는 등 시각적으로 자극을 줄 아는 아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아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선혜가 살짝 팁을 주자면 남자는 몸매가 드러나거나 살이 비치는 옷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또한 남편의 성행위가 다소 진취적이라 하더라도 물론 변태적인 행위는 제하고 말이죠.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번 침대에서 똑같은 체위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없을 때를 틈타서 거실 소파나 목욕탕 샤워 부스 밑에서도 섹스를 할 수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가끔은 아내가 먼저 섹스를 유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편의 성감대 파악은 물론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스킨십의 종류도 몇 가지는 깨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섹스 경험이 많지 않은 신혼 부부라면 얘기는 좀 다릅니다. 여전히 적극적인 여자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내가 적극적으로 오럴 섹스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섹스리스 부부가 된 신혼부부도 있다는 것을 보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말해드린 조언은 규칙적인 섹스를 하는 서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커플들에게 하는 말이 되겠죠. 보통 아내들은 샤워를 마치고 난 뒤에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남편이 먼저 섹스를 시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안 그런 여성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가끔은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서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으로, 입으로, 혀로 남편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란 남편도 몇 번 비슷한 경험을 한 뒤에는 아내가 섹스를 리드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대체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단 섹스를 허락하면은 남자에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섹스에 응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마초 기질이 다분한 남자라도 속내는 여자 못지않게 여리고 예민하다는 것도 알아야겠죠. 남자들의 외모도 성격도 점점 여성스러워지고 있지 않은가요? 결국 남자도 여자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시대가 변해도 너무 변했지요. 남성들 눈만 돌리면 돈 주고 직업 여성을 만나려 한다면 얼마든지 남의 눈치 안 보고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곳에서 직업 여성이 해주는 서비스를 받은 남성들이 집에서 부인과의 섹스가 재미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죠. 재미나고 즐거운 것은 중독성을 띠게 마련이죠. 섹스 역시 중독성을 띠기 때문에 한번 직업 여성의 그 느낌을 알게 된다면 중독성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직업 여성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와의 잠자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겠죠. 선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의 거시기가 서지를 않아서 내 남편은 밖에 나가서 바람 필 일이 없다고 자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 착한 것일까요? 순박한 것일까요? 성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남자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선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부인 앞에서 안 서는 남편도 밖에 나가서 다른 여성 앞에서는 100% 서게 됩니다. 단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아예 고장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지금 당신의 앞에서 남편의 그곳이 서지 않는 것은 성기능 장애가 아니라 새로움이 사라지고 남편에게 설레임이 없어서 성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애무하는 건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어느 부위를 만질 때 움찔하는지 신음소리를 내는지 성감대를 찾아가는 과정도 재미있을 겁니다. 이처럼 아내의 사랑을 몸으로 한껏 느낀 남편은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결국 섹스의 황홀함을 느끼려면 주고받기가 공평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왕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남편에게 왕 대접을 해주라는 이야기는 분명 섹스에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실천들 하시기 바랍니다.